안녕하십니까? 21회차입니다. 21회차 주택관리사 보시험 대비 기초 입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목은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1차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그래서 1차 과목이 1차 시험이 세 파트죠. 그래서 먼저 첫째 과목으로 치는 게 순서대로 민법을 제일 먼저 칩니다. 민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이 회계 원리고, 마지막 과목이 공동주택 시설개론인데 줄여서 시설개론이라 쓰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빼겠습니다. 개론이 총 세 과목입니다. 세 과목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관리사 이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은 거의 패스가 거의 대부분 됩니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에서 거의 승부를 다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험은 2차에서 많이 그러죠. 근데 유일하게 주택관리사 보시험만 유일하게 1차 시험에서 거의 다 합격, 불합격을 좌우를 거의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차 과목이 이 세 과목인데 전부 다 틀리죠? 하나는 법대에서 공부하는 거, 하나는 상대 쪽에서 공부하는 거, 하나는 공대 쪽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세 파트가 있어서 조금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난이도 조절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시설개론 과목 가지고 합격생 조절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으로 따지면 럭비공 형태다. 어디로 칠지 모른다. 시험을 치면 칠수록 학생들이 많이 친 사람이 또 헷갈린대요. 계속 시험 방향이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이 21회입니다. 21회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1회, 11회, 21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하고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개론은. 그래서 올해 약간 유형이 조금 기존하고는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20회 시험보다는 약간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 조절을 들어가서 조금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횟수도 중요합니다. 몇 회 때 시험을 보내야.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은 이때 어려웠습니다. 10회 때가 어려웠었습니다. 10회 때. 10회 때가 욕 나오는 해죠. 맞죠? 앞에 뭐 10 막 넣고 욕 많이 하죠. 그 다음에 18회 때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농담을 했는데 20회죠? 20자를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요게 붙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려웠습니다. 시험에. 시험이 어려웠던 해가 이건데 가장 어려운 게 여기 가장 어려운 여기 무슨 여기?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이 세 번째 어려웠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사장이 별로 없어요. 2차 시험 치는데 고사장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도 다 한 학교에서 다 쳤어요. 서울도 딱 가는 게 고사장 두 군데 줬는데 한 군데 뭐 28까지 고사 30 얼마까지 고사장 해놓고 21에서 땡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없어. 시험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교실에 30명씩 배치되어 있나? 30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오후 25였었나? 25명인가 30명 배치됐는데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25명씩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1차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만 통과하시면 이렇게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위주로 보시고, 오늘 과목은 저는 이거는 시설 개론을 자 오늘 하게 됩니다. 시설 개론. 그래서 제 이름은 송일건입니다. 저는 본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본명만 썼습니다. 가명은 아니고 진짜 본명입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먼저 대략 저거 파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가이사 시험이 나는 뭐 책도 처음 본다 이런 분 있죠? 처음 들어보는 주택가이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 조금 들으신 분들은 좀 난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초반에 공부 학습을 하면요 외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외국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주게. 그러면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기초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론. 자,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뭐죠? 뭐 아파트 있죠? 연립주택, 뭐 다세대 이런 거 있죠? 건축법상은 뭐 기숙사까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보통 주택법상은 기숙사는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뭐다? 시설의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개괄적인 이론. 그러면 자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 파트입니다. 건축구조. 건축물의 구조물 있죠? 구조를 다루는 거예요. 뼈대, 시계. 이런 건물 있죠? 현재 이 학은 건물 같은 이 짓는 데 관련된 뭐 기초 용어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구조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 딱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딱 두 파트 건축 설비. 자 그러면 설비하고 구조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다 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설치되면 건축 설비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에 오실 때 무엇을 통해서 올라오셨습니까? 승강기를 탔습니까? 엘리베이터 탔습니까? 계단을 올라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탔으면 건축 설비입니다. 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설비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있죠? 구조에 속하는 게 건축 구조의 구조고 설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명을 켰죠? 자, 조명 없이 여기 지금 어둡겠죠?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명, 이거는 무슨 거 된다? 설비 쪽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더 나은 기능은 아니고 건축물 구조이지? 천정이죠? 보통 여러분들 천장이라 하죠? 천정이래죠? 그러면 이런 것은 뭐가 됩니까?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다. 그러면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50%, 이게 정확히 50%씩 냅니다. 시험 이제 공고에는 50% 내외로 낸다고 하는데 내외 없으면 정확히 50대 50으로 냅니다. 그래서 요거 20문제, 요거 20문제에서 정확히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20문제씩 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미리 알아두실 겁니다. 난이도 조절은요, 조금 더 어렵게 내는 데가 여기에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을 잘 따라해. 이 난이도 조절 여기서 해요. 구조에서. 그래서 여기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비에서 난이도 조절은 계산 문제 가지고 하고요. 여기서는 난이도 조절을 계산 문제 가지고 해요.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하고요. 이쪽 계산 문제는 쉬워요. 적산해서 내기 때문에. 한 문제 딱 내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딱 한 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여기에서 한 두 문제, 계산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들어갑니다. 두 문제. 그리고 여기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는 한 문제만 딱 내요. 계산 문제가 적산에서 물량 산출하는 이 적산분. 보통 적산이 물량 산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한 문제 출제를 딱 합니다. 한 문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대해서 자, 이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구조편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제1편 건축 구조에서 건축 구조에서 제1장 총론서부터 해서 제12장 뭐다? 건축 적상까지 있죠? 맞죠? 건축 적상까지 12개 장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펼치시면 돼. 여기 이 파트. 네. 제1편에서 총론부터 해서, 그래서 1페이지 풀치면 되네. 1페이지. 자, 그래서 1장 총론서부터 해서 건축 적상까지 총 12개 장르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총론은 총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데거든요. 총론. 그러면 총론 파트에서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로 나와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기출이 되는데, 20회에도 제가 아마 두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올해도 두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도 두 문제로 아마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파트를 공부할 것인가? 총론에서는 이런 걸 공부하면 돼. 건축물에 적용되는 이 하중 개념하고 어떤 하중들이 작용되느냐, 이런 하중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돼. 하중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구조의 이런 특징적인 측면, 각 구조의 특징, 이론적인 측면을 학습을 해놓으면 이 두 파트를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앞전에 구조 쪽에서는 강접합하고 핀접합을 아느냐, 강접합을 아느냐, 이걸 우리가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쉽게 강한 접합이 되게 강성이 뛰어난 접합법이 강접합이거든. 그럼 강접합이 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죠. 아파트 쉽게. 아파트 공사하면 철근 배근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 콘크리트 탓을 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콘크리트 탓을 해볼까요? 발 딱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한 번씩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콘크리트 묻는다 하죠. 아니면 발만 콘크리트 치고 굳힌 다음에 물에 빠뜨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강접합이 그런 측면을 묻는 걸 제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트러스 구조하고 일반 라멘 구조하고 그런 접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걸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 총론이고. 그러면 자, 이 총론에서는 구조의 총괄적인 이론을 다 공부하는 거야. 기초 용어라든지 또는 하중이나 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 쉽게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이죠. 이런 걸 공부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초구조. 두 번째 기초구조가 나오는데, 자, 기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발구조 쉽게. 자, 건물의 하중을 어떻게 집안으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 무게가 있는데 이걸 집안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뻘에다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뻘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발구조 같은 공부하는 것이 기초구조입니다. 그럼 기초구조도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기초는 올해 아마 거의 두 문제가 될 겁니다. 얘도 아마 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 기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조적조. 자, 이 조적조라는 것은 조가 짤조자입니다. 짤조자. 그리고 적이 쌓을 적입니다. 쌓아서 짠 구조다 이겁니다. 뼈대가. 그럼 여러분이 적을 보면 돼요. 벽돌집이 있죠. 벽돌집. 맞죠? 벽돌집이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담장들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거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을 쌓죠? 돌을 가지고 쌓죠? 이런 것이 무엇이다? 조적조입니다. 그러면 조적조는 이것도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기출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기출이 될 거고, 뭐 방향성은 아마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 문제 정도. 뭐 한 문제 냈다가 두 문제 냈다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4장에 보면 철골구조. 자, 철골구조라는 것은 철이 뭐가 된다? 철이 뼈골자, 뼈대가 되는 구조다. 뼈대가 되는 구조.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봤는가 하면 이거는 빌딩 지을 때 보면 H빔 같은 거 많이 보죠. H형광, H빔 들어봤죠? 차에 보면 그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긴 빔을 갖다가 큰 철제를 갖다가 차에 막 싣고 막 달리는 긴 거 보셨죠? 이렇게 된 거. 못 보셨습니까? 이런 거 막 실어 다니죠? 이걸로 이제 뼈대 만든 구조가 뭐다? 철골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의 대표적으로 붕괴된 건물이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쌍둥이 빌딩 폭파했죠. 무역센터. 그 건물이 철골 구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지었죠? 모르십니까? 그 자리에 새로 지었는데 오사마 빈 또 막을까봐 또 테러할까봐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철골 구조가 불에 약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철골 구조. 자, 철이 뼈대가 되는 구조다. 강제가. 그럼 이 철골 구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철골 구조는 두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가 5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게 아파트 뼈대입니다. 쉽게 철근하고 뭐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두 개 재료가. 그럼 콘크리트라는 건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가지고 물로 비빈 겁니다. 이 배합을 해서 물비빔한 것이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현행 아파트 골조가 이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얘는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얘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자, 그러면 올해는 아마 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앞전 문제가 세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패턴은 아마 네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지붕공사. 6장의 지붕공사. 자, 지붕공사는 0에서 한 문제입니다. 지붕은 0에서 한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아파트 있죠? 아파트 지붕은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누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층 사람들 난리겠죠? 아파트, 맞죠? 관리사무소에 전화 안 올 전화까지 다 와요. 맞죠? 진짜 머리 아픈 사람들 많아요. 맞죠? 근데 에어컨 고장 났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알아서 고쳐야 되죠.
결로 생긴다고. 결로는 자기 문제지. 맞아요? 시공사고 다툴 일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결로 생겼다고, 그죠? 막 하는 분도 있고, 막. 예, 그게 많죠. 이상하게 우리 아파트는 소장님 처음부터 제 제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내가 아파트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복장을 이제, 그전에는 그냥 항상 운동복 차리고 그러죠.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더니 이제 운동복 차리면 눈에 익는 거 잘 알아봐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장 차림만 보다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그래서 이 지붕공사는 0에서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기본적인 지붕의 기본 이론하고 이런 홈통공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 정도만 공부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7장 파트에 보시면 자 방수 및 방석공사, 자 방수공사 쪽이 들어가요. 방수공사는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되는 방수. 자, 여러분들 방수 필요한 거 옥상 방수 필요하죠? 지하 방수 필요하고. 자,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에는 어디 방수합니까? 욕실 방수 이루어져야 되죠? 자, 특히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이제 아파트 관리 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에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있죠? 누수가, 자, 이렇게 크게 누수가 됩니다. 욕실의 방수가 문제가 돼서 있죠?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원인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욕실에 누수가 생기면요. 자, 천장을 딱 열어보면 천장 위에 있죠? 콘크리트가 젖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안 젖어 있으면 딴 원인이라는 거예요. 딴 원인. 뭐 흘러가 다른 도로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서 새든 침실에서 물이 새든 간에 일단 어떤 욕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욕실 위에 천장을 열어보면 있죠? 콘크리트가 건조돼 있으면 욕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 배관 있죠? 난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난방을 틀었을 때만 누수가 생기면요, 그 난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요, 벽을 타고 샤시하고 사이 있죠, 틈 사이죠, 그런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이쪽까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왜인가 하면 물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타고 흘러버립니다. 타고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 떨어뜨리면 어떻게 턱이 없는 분들은 있죠, 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흘러내리겠는데 여기 물이 딱 흘러내리면 여기 타고 들어가는 경우 있죠? 표면 장력이거든. 타고 흘러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때문에 있죠, 배관을 타고 흐르는 누수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파악을 잘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래죠. 아래층 무조건 건치를 안 건치 막 이러고 위에는 내는 했다 이러고 배째라 이러고 많잖아요. 그러면 막 꼭 다 어디 와서 화만 냅니까? 관리사무소에 막 하루 빡빡 내고 지들끼리 안 하고 맞죠?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이 부분. 그러면 방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수는 이거예요. 방수공사에서는 보시면 아스팔트 이 방수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그 개념상으로 현행 아파트 관리적인 측면이잖아. 그래서 이겁니다. 과거에 이런 옥상이죠. 옥상은 뭘로 갔는가 하면 과거에는 아스팔트 방수였거든요. 과거에 이 아스팔트 방수를 많이 했었어요. 아스팔트 재료 가지고 시커먼 거 가지고. 네. 그래서 이 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 방수층이 뭐 8층, 10층 이렇게 공사해야 되거든요. 방수층만. 다른 층 빼고. 공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있죠.
자, 현재는 뭘 쓰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하 같은 데 가면 백화점 지하 주차장, 마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색깔 칠해놨죠. 옥상에 보면 녹색 색깔 칠한 거 많이 보시죠. 맞죠? 그게 도막방수입니다. 방수 도료를 발라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아파트 있죠? 나중에 지금 누수 생기면 뭘로 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야지. 제일 쉽거든, 도막방수가. 아, 여러분 도료 바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우리 전 국민 여성분들은 다 하잖아요. 도료 바르시잖아요. 공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쉽게 하던데. 보수공사도 용이하죠. 아, 레스토랑에 가서 조금 있으면 좋은 자리가 아니다.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잠시 다녀오시고만 원상복귀해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한 사이면 그 자리에서 원상복구하죠. 보수공사도 용이하고 맞죠? 어려운가? 근데 이거는 힘들 때요. 그 뭐죠? 메이크업 하는 거 있죠? 아, 제 사진 찍는다 메이크업 하는 거,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메이크업 안 해야 되겠지. 딱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지우는 거 있죠? 장난 아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메이크업 안 좋더라고. 그냥 화장이 좋지. 그래서 도막방수, 그리고 시트지 부채는 시트 방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수를 현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있죠. 아파트 이 세대의 방수가 욕실 있죠. 욕실 방수가 뭔가 하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고요. 그 다음에 저겁니다. 발코니 있죠. 여러분들 발코니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죠. 베란다. 원래 베란다 쓰면 안 되는데 전 국민이 베란다라고 써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란다는 앞에 정원이 있어야지 베란다입니다. 정원 없죠, 아파트는. 다 베란다래, 맞아? 분양하는, 아니, 건설회사에 가도 베란다 확장형 아파트 이래죠? 근데 베란다 확장한다고 돈 더 많이 받고요. 나는 확장형 아파트 하는데 베란다 설치 안 하게, 베란다 설치해 주세요. 이러면요, 돈 더 받아요. 확장해도 돈 더 받고, 나는 확장하지 말고 베란다 설치해 주세요. 그래도 돈 더 받아요.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립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가 뭔가 하면요,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여기가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창호. 샤시 있죠? 샤시 하잖아. 그러면 샤시하고 아파트 재료하고 틀려지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맞죠? 샤시가 철근 콘크리트입니까? 요새는 샤시가 뭘로 많이 갑니까? 옛날은 금속 샤시였는데 춥잖아요. 금속 샤시로 된 데는. 그럼 보통 한 IMF 때 있죠, 저는. 그러면 1900년도까지는 저걸 많이 했어. 알루미늄이 저런데 계단 같은 데 많이 돼 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뭘로 가는가 하면 PVC 형태로 많이 가죠. 왜냐면 알루미늄은 열지원들이 크잖아. 많이 춥죠? 샤시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IMF 때 지어진 아파트라서 추워요. 알루미늄 샤시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딱 들어간, 제가 못 받고 저 지방 강의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가보고 됐다 이래, 됐나 이렇게 됐대. 그래 갔는데 추워 죽겠더라고. 그 이유가 알루미늄이거든. 그러면 거기 창호 부분 있죠? 창호 부분에 우리가 방수를 해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실링 방수, 실리콘 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실링 방수입니다. 창호 샤시 부분. 그러면 조인트 사이 있죠? 거기 쏩니다. 그것이 실링 방수라고 해요. 그러면 방수는 기본이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방수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8장에 미장 및 뭐다? 타일공사. 자, 미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미장은 바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쌓게 되면 벽돌이 표면이 평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라주는 거죠. 우리도 여기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이게 미장이잖아요. 자, 미장을 했느냐 도장을 했느냐 이겁니다. 화장을 발랐느냐 칠했느냐, 맞죠? 내가 발랐으면 미장공사인 거고, 떡칠했다 소리 들으면 그건 뭐다? 도장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는 공사는 미장공사고요, 칠하는 공사가 뭐다? 거기 11장에 도장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장공사. 그러면 아파트 5년마다 뭐 합니까? 도장하죠. 아, 근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죠. 아파트 나중에 보면 어릴 때는 아파트가 후져졌다가 다시 젊어졌다가 합니다. 그게 도장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마다 도장공사를 해요. 도장공사를. 그럼 칠하는 공사가 뭐다? 도장공사입니다. 그러면 도장공사 하면요, 업체에서 떡값을 조금씩 원래 줍니다. 잘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비리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입대 대표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미장공사 있고, 그 다음에 타일공사, 타일. 타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실 있죠? 발코니, 현관부분에 타일 있죠? 그 타일공사 부분. 그거고요. 그러면 미장 및 타일공사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장공사하고 타일공사 두 파트입니다. 마감공사죠. 이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그리고 창호 및 유리공사. 자, 창호 개념. 창호라는 것은 개구부라고도 하고요. 개구부. 창호는 개구부라고 합니다. 창호, 개구부. 자, 그럼 창호가 무엇을 창호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문하고 문, 도화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 개념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창문이라 칭하죠. 창문, 맞죠? 윈도우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창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문은, 이게 문입니다. 도화의 개념. 사람이나 이런 물건 등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파트 현관 문을 열었죠. 자, 그러면 창의 개념은 이겁니다. 채광이라든지 채광이나 환기를 한다든지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창이에요. 창. 이게 창이 됩니다. 창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아파트에 보시면 문이 있고 창의 개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침실 큰 방 있죠? 큰 방에서 여러분들 용어로 하게 베란다 사이에는 창이다 문이다? 창이라는 게. 그런데 거실에서 베란다 사이는 뭐가 된다? 문. 그거는 문이고요. 크고 작다 이걸 따져서 아니야. 크기가 아니고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목적이.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과 문은. 그래서 창호 및 유리공사 있죠? 유리공사. 여기도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장공사.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입니다. 치장을 목적으로. 자, 그러면 쉽게 이거는 마감공사라 보시면 돼요. 마감공사. 마감공사라 보시면 돼. 수장공사.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벽에 벽지공사 했네요. 맞아? 여러분들 아파트에 벽지 안 했습니까?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보입니까? 벽지공사죠? 그런 게 수장공사입니다. 자, 바닥에 뭐 한다? 장판지 깐다. 아니면 나는 장판지 신고 좋은 나무에서 피톤 피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이렇게 마루너를 깐다. 그런 게 뭐다? 수장공사. 자, 이거죠. 얘도 마감공사잖아요. 이걸 반자락 하거든. 천장을 가려댄 구조, 이걸 반자락. 그럼 이것도 뭐다? 수장공사. 근데 얘는 고민 좀 올해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소리 하면 거의 안 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0에서 한 문제. 0에서 한 문제인데 올해도 과연 나올까 의심이 가는 파트다. 어떨 때는 많이 낼 때 많이 냈었어요. 내가 이 소리 하면 거의 잘 안 냅니다. 0에서 한 문제 사이로. 그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장 및 기타 공사 나오죠. 도장 및 기타 공사. 도장 공사는 뭡니까? 칠하는 공사잖아요. 요거는 한 문제. 도장은 칠하는 공사입니다. 맞죠? 요거는 한 문제. 자, 그리고 건축 적산이 나오죠. 건축 적산. 자, 건축 적산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적산은 뭐예요? 물량 산출하고 있죠. 나중에 공사비 산출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항상 계속 새 것으로 유지될 수는 없죠. 노화되면 사람과 같이 어떻게 늙어갑니다. 수명을 다해가면 장기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있죠. 그런 걸 다룬 데가 건축 적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두 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건축 적산은 두 문제. 보시면 그중 한 문제는 뭐다?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 파트. 제2편에 건축 설비 파트를 보시면 건축 설비 파트는 건축 설비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는 이제 1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 전기 설비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일단 몇 장을 보는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0장 부분 일단 내용에는 일단 넣어놨는데요. 내용에는 넣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얘가 시험 범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직 나중에 돼봐야지 아는데, 시험 칠 때 공부 봐야지 아는데 느낌이 빠질 것 같아요. 얘가 10장이. 자, 왜냐하면 거기 10장에 보시면 안 되면 앞에 펴가 보십시오. 앞에 펴가지고 여기 차례에 보면 뒤쪽 있죠. 그 10장에 보시면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 있죠. 공기조화설비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공기조화설비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거든요. 공조설비는. 자, 그러면 아파트의 공조기는 공기조화기가 뭔가 하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맞죠? 찬 공기 만들어 주잖아요. 맞죠? 에어컨인데 그 에어컨은 아파트 관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에어컨 고장 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줄까요? 자기 회사에 고쳐야죠. 맞죠? 뭐 S사에서 샀느냐, L사에서 샀느냐, 맞죠? 서비스 받아야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관리사무소에 전화 건 분들은 총 맞은 분들이죠.
전화 걸면 안 되죠. 구글 해야죠. 맞죠? 아니면 저기 뭡니까? 이사 옮기면 이사 그 연결해 주죠. 에어컨 설치하고 그런 거. 그러면 그쪽이고, 그다음에 냉동 설비가 뭔가 하면 공조를 만들기 위한 냉동 설비. 그러면 아파트의 냉동 설비는 저거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 있죠. 냉장고,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이죠. 그게 냉동 설비야. 공조의 냉동도 있거든. 자, 그럼 과연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하고 적합성 있네 이거야. 맞죠?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부적합해. 사실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 20회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전에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내다가 싹 빠졌습니다. 그럼 올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일단 그래서 그 1장 보시면 건축 설비의 총론 파트가 1장에 나오죠. 1장 총론. 자, 이 총론 파트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자, 총론 파트는 건축 설비의 기본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오늘 뭐 하고 왔습니까? 욕실에 한 번은 가시고 나오셨겠죠. 일어나신 대로 그대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욕실에 가서 세면이든 샤워를 하든 머리를 맞죠?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물 필요하죠? 급수이죠? 그러면 2장이 그 급수 설비인 거예요. 급수 설비. 그럼 급수는 여러분들이 2장을 먼저 해줄게. 1장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2장의 급수 설비. 그러면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관련 설비가 급수 설비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보면, 자, 아파트에 뭐 지하에서 그러면 저수조에서 펌프로 물을 고가 수조에 올려줄 거 아닙니까? 배관을 타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 배관을 타고 여러분 세대에 들어오잖아. 그리고 펌프도 있을 거고, 맞죠? 급수관도 필요하고, 수조도 필요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뭐다? 세면기나 뭐다? 수정, 수도꼭지 이런 거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수도꼭지로 물 나오지? 와, 우리 아파트는 막 벽에서 물이 막 나오고 그래요. 맞죠? 그런 관련 것이 다 뭐다? 급수 설비입니다. 자, 근데 급수는 물은 사실상 이거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물의 사용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렇게 이거는 기본 설비야. 그래서 이건 2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얘는 2문제로 갑니다. 2문제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기본 2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 보면 급탕이에요. 자, 이 급탕 설비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가 뭐다? 급탕. 자, 뜨거운 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죠. 저도 결혼하기 전엔 뜨거운 물을 안 썼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뜨거운 물을 안 썼습니다. 무조건 찬물로 했습니다. 겨울도 찬물? 제 농담이 아닌데 초반에 우리 와이프가 이래대요. 찬물로 어떻게 해야 돼? 버릇이 되고 이랬다가 뜨거운 물 써봐 참 좋아 이랬더니 뜨거운 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찬물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차가운 물로만, 냉수로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근데 냉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잘 빠진다, 안 빠진다? 잘 안 빠져. 왜냐하면 수돗물이 경수거든. 경도가 높은 물이에요. 그러면 물을 끓이면 뭐다? 연수가 단물이 되죠? 비누용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세탁할 때 꼭 세제 프로가 넣을 때 있죠? 그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해야지. 때가 잘 빠지는 거야. 옷에 때 안 빠진다. 냉수로만 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세제를 절대 그만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주는 통, 그걸로 바가지로 다 퍼서 넣죠. 한 바가지. 그 뭐라 하죠, 그걸? 뜨는 거 있죠. 스푼이라 하죠. 한 스푼 이렇게 놨지. 다 넣으면 많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세제는 전부 다 뭐다? 계면 활성제로 이루어졌죠. 샴푸, 비누, 맞죠? 세제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계면 활성제예요. 치약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은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대한 적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있죠. 칫솔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 치약을 그때 선전 나온 그것 때문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약을 쭉 짜는 게 나왔었잖아. 모 회사에서. 그 이후로 사람들 쭉 다 짜잖아. 그거 누가 그 아이디어 냈겠어요, 그걸? 응? 치약 회사인데 누가 냈을 것 같아? 연구진이 냈을 것 같아요. 누가 냈을 것 같아? 일반 사원이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 늘었다 하잖아. 쫙 짜가지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지금도 짜고 있어요, 이렇게. 치약이 요만큼만 필요하면 돼요. 맞죠? 용도 필요하면 다 돼요. 그거 엄청나요. 그러면 이만큼 하면요, 엄청 이거 물로 가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 많잖아요. 알러지 이런 거 다 생긴 거잖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계면 활성제 많이 써봐야 좋은 거 없다.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뭐다? 급탕설비입니다. 그럼 급탕설비는 하나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2문제. 자, 그리고 4장의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다른 거 아니죠? 썼잖아. 급수나 뭐다? 급탕을 해서 썼죠. 그래서 이 배수 및 통기 설비는, 자, 이제 우리가 씻었습니다. 사용해서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빨리 버려야 되겠죠? 집안에 가둬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비? 배수 설비입니다. 그러면 통기 설비는 왜 하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죠. 이 원리예요. 배수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요, 계란을, 옛날 날계란 우리가 한번 드셔보셨죠? 계란 드셔보실 때 어떻게 하면 계란 한쪽에 구멍 내야 되잖아. 쪼마탄 구멍 내가지고 옛날 젓가락으로 구멍을 턱 내가지고 막 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어떻게 뚫죠? 뚫어가야지. 여기 공기가 들어가야지 잘 나오거든, 맞죠? 한쪽만 깨고 계란 빨아면 노란자가 안 나오죠. 날계란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날계란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번 딱 먹어보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 때문에, 친구가 양계장을 해가지고 집이 계란 갖다 먹으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계란 보면 어디? 여기 뚫어야 되죠. 그리고 처음에 난 계란은 드시지 마세요. 닭이 바로 난 계란 드시면요, 맛없어요. 미리하게 비립니다. 차가웠을 때 드시는 게 괜찮아요. 따뜻했을 때 들면 비린내 나요. 맛없어. 제가 실험 다 해봤어요. 계란은 차가웠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깁니다. 공기를 공급해야지 잘 나가죠. 그래서 통기 설비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에서 2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에서 2문제 사이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뭐다? 오수 처리 설비. 자, 오수는, 자, 뭐가 오수입니까? 오수는 대변기, 소변기 있죠? 이런 데서 비대, 이런 데서 나오면. 그럼 사람을 통해서 나온 물을 세정하는 거 있죠? 변이나 이런 거 있죠? 그 관련된 물을 무슨 수? 오수. 가장 더러운 물이 무슨 수다? 오수입니다. 오수. 깨끗한 물이 급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수 처리하는 설비. 자, 얘는 한 문제만 나옵니다. 한 문제. 오늘 한 문제. 자, 그리고 6장에 뭐다? 가스. 자,
아파트에 가스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아파트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할 수는 없죠. 연탄불 뗄래요? 연탄 떼면 연탄 또 질식사 사용 안 되죠. 그래서 가스, 도시가스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우리가 내는 거죠. 이 가스는 한 문제 보시면 돼요. 한 문제, 그거 한 문제. 그리고 7장이 보시면 뭐가 됩니까? 자, 뭐합니까? 소방이죠. 소방설비. 화재가 났어. 불을 꺼야 되고 감지해야 되죠. 자, 소방설비는 그때에 따라서 틀려져요. 얘는 그 해에 사건 사고가 많으면 문제수가 많아집니다. 사건 사고. 그래서 앞전에는 제가 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어요. 이게 수업 사이클 때문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어떤 데는 해줬어요. 앞전에 어떻게 피난구를 열으니까 나가는 데 없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피난설비가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어디에는 해줬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다 못해줬어. 수업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나와버렸어. 그 학생들이 난리였죠. 진짜네 말이야. 느낌이 이상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설비가 2문제를 냈어요. 앞전에 피난이. 그러면 소방은 이게 불을 끄는 설비, 소화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경보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도 있고, 피난설비도 있고, 소화용수설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3문제까지 낼 수가 있다, 얘는. 그 해 때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손실이 생긴다. 그럼 3문제까지 가는 거야. 19회 때 3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불 많이 났었거든. 근데 20회 때 피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피난 설비에서 2문제를 낸 거야. 피난망. 자, 그래서 이거는 시사성을 갖는다. 이거는 시사성을 갖습니다. 그 해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지 잘 봐야 돼. 소방 쪽은. 그리고 8자. 근데 여러분들 소방차 못 다니게 주차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소방차 다닐 폭은 해놓고 주차해야 돼요. 온 동네 보면 주차를 막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소방차 못 지나가게 해놨죠. 차도 이렇게 초보는 못 지나가게 해놨잖아. 운전 능력 좋은 사람들 감각으로만 가게 맞죠? 그 정도 포개놨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그 소형차들만 안전하게 가잖아. 맞죠? 요새 기술 좋아요. 막 시내에 주차하는 사람들 맞죠? 단독주택가 주차하는 사람들 실력 봐요. 놀랄 노짜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절대 주차 못할 자리에다 주차하죠. 파킹에 주차의 달인들이야. 그 경사지에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주차하는지 모르겠어요. 틈새도 별로 없어. 그거 막 딱 짜놓고 빼고, 와, 기술 좋아. 차 박을 것 같은데, 약간만 밀리면. 그래서 이제 이 8장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설비입니까? 위생기구 및 배관. 자, 위생기구하고 배관 설비입니다. 자, 그럼 이거 위생기구는 뭐예요? 위생기구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예요. 위생기구는. 그러면 위생기구는 이거잖아요. 대변기, 물 사용하죠. 소변기, 세면기죠. 이런 게 위생기구야. 욕조 이런 거. 다 명심하세요. 뭘 사용하는 기구들?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이 다 위생기구예요. 위생기구하고 배관은 다 아실 거고, 배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 배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거예요. 막히는 데는 거의 어떤 데 막히는가 하면요, 배관 설계를 잘못한 데가 막혀요. 건축 설비를 배관을
이론상으로 해서 배관을 한 데는 거의 막힙니다. 실무상으로 배관한 데는 안 막히고, 그래도 어떤 데는 화장지 넣어도 안 막히는데 어떤 데는 막힌다고 변기 화장지 못 버리게 하죠. 그거는 배관 설계가 똑바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배관이 막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거의 배관이 막혀요? 비양심. 변기 안 돼야 될 걸 넣는 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지를 엄청나게 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한번 닦을 때 좀 손에도 둘둘둘 말아가 이렇게 딱 버리고 둘둘 말았다가 보통 있죠. 그 두루마리 휴지 3분의 1 가까이 쓰는 분도 있죠. 그게 막혀요. 4분의 1 정도 쓰는 사람들.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있거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무조건 막혀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면 휴지가 팍 줄어 있어. 그리고 뒤에 사람이 범인이 돼. 앞에 사람이 내려가고 안에다 물은 쫙 내려갔다, 그 딱 막혀 있다. 뒤에 사람이 딱 놓으면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셨습니까? 자기 때문에 막힌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막혔다? 앞에 사람이 범인이에요. 거의 다. 변기 막힌 거는. 그런데 누가 다 들이켜 쓰는가 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들이워서 맞아? 안 그래도 내 조카한테 너 왜 이랬으니까 자식 그러니까 나 아닌데 이랬대. 다른 사람이에요 이랬대. 그럼 나는 아무지도 안 해. 나 휴지 요만큼밖에 안 써요 이랬대. 그러니까 앞에 그럼 누가 넣었어 이러니까 누가 넣었어 이래. 그럴래 내가 이제 범인 잡았잖아요. 그러면 명심하세요. 범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 앞 사람이 거의 범인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시면 난방 및 환기 설비. 난방. 우리 난방 하죠? 이제 한번 난방 시험한 분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하는 분도 있죠? 아무도 없습니까? 내 주변에는 있는데. 자, 그래서 난방하고 환기 설비네. 환기하는 거. 그럼 난방 설비는 여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많이 내면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거면 난방.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난방비를 제일 많이 내죠. 전기세가 비싸게 내요? 난방비가 비쌉니까? 난방비가 많이 내는데 간혹보다 전기세가 많은 분들은 전기장판을 깔았어요. 아파트에 또 난방을 하면서 또 전기장판을 깔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이 저 빼고 전부 다 전기장판에서 삽니다.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안 좋은 습관인데 전기장판에 자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인공은 다 나빠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공조 및 냉동 설비는 보류입니다. 보류. 그리고 11장 수송 설비 있죠? 바로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요거는 한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 수송 설비.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가 이겁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기술이 발전이 자꾸 되면 될수록 뭐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중국이 보복을 해도 삼성한테 보복을 합니까? 못하죠. 몰라요. 우리 정부가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우리도 못 먹고 살고 니들 죽으라면
중국 수출 막는 방법은 삼성이 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출 중단해버리면 중국은 올 수도비입니다. 하나 기업 하나 있는데 빅3 중에 하나 있는데 걔 혼자 죽어도 못 감당합니다. 우리도 정부 차는 그게 못하는 거죠. 중국 올 수도비입니다. 샤이미 뭐 사오미 이런 거 있죠. 가서 수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홈네트워크 설비는 이겁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라는 가정에 있는 모든 장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가스밸브 잠갔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맞벌이 하면 난방을 추울 때 밖에 켜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밖에서 들어가기 30분, 1시간 전에 난방기 가동하면 되겠죠. 홈에 있는 모든 전자기구나 TV나 카메라나 모든 잠금 장치 이런 것을 핸드폰 있죠? 다 조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이겁니다. 홈에 있는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설비가 무슨 설비다?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휴대폰에다 모든 집약을 지금 하고 있죠. 아닙니까? 나중에 컴퓨터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맞죠? 집에 데스크형 컴퓨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기술력을 보니까 나중에 뭐가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탁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조절해가지고 이게 탁자로 쓰다가 조절해가지고 펜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리창이 될 수도 있고 TV도 하나가 다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휴대폰이 일단 접는 거 먼저 나오겠죠. 접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펼치는 거, 두루마리 쫙 펼치는 거. 기술력이 아직 그까지 못 갑니다. 대량 생산이.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 그럼 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파트에 필요하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홈 네트워크 설비. 그리고 전기 설비 있죠. 전기는 자, 냉동 설비가 사라지면요, 공조미 냉동 십장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얘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될 겁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제가 그전에는 하나에서 두 문제, 그래 어떨 때 한 문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로 서서히 옛날 영예를 회복해 가게 될 겁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6문제까지 냈던 됩니다. 전기가. 그래서 이제 전기가 다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총론 있죠. 총론은 건축설비 총론은 이겁니다. 이 앞에 뭐 물이든, 그러면 이거는 급수잖아. 그러면 급탕이나 있죠. 이 난방을 하려면 연력학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수리수문학이고 수리학이고 연력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 학문도 들어가야 돼요. 설비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장 총론이거든요. 일장 총론은요, 사실 건축 환경 파트예요. 환경 파트라서 이런 부분을 다 습환경하고 열환경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열환경 그리고 이런 또 이런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더라,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다루고, 그 다음에 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베르누이 중리 이런 것이 보통 어디에 나오죠? 수리수문학인가?
그거 뺍시다.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시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접근하면 돼. 한 문제 정도 보세요. 옛날 10회 때 여기서 왕창 냈어요. 난이도 조절한다고. 4문제를 때려내 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 맞추라고 한 문제 정도 낸다고 합니다. 한 문제로 접근하십시오. 많이 내면 10회 때 내가 여기서 많이 낼 겁니다. 이랬더니 그때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로 교정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로 기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윤곽 파악을 했고요. 이제 세부적인 기초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도 항상 기초 부분을 한 4-5문제를 내요. 기초를 전혀 모르고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